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가계부를 짜면서 가장 먼저 줄이려고 생각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외식비? 여행비? 아니면 운동이나 취미 비용? 많은 분들이 어차피 수입이 줄었으니 지출도 줄여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이 오히려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전략은 분명 미덕입니다. 하지만 전략하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관리 비용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실제로 은퇴 후 건강 관련 지출을 가장 많이 삭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헬스장을 끊고 영양제를 줄이고 정기검진을 미루기 시작하죠. 제 주변의 한 은퇴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 이용료 5만 원이 아깝다며 운동을 그만두셨습니다. 대신 집 앞 공원을 가끔 걷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혼자 하는 운동은 강도가 낮고 꾸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1년 만에 하체 근육이 급격히 빠지면서 집 안에서 살짝 발을 헛디뎠는데 고관절 골절로 이어졌습니다. 수술비와 3개월간의 간병인 비용으로만 1,500만 원이 넘게 지출하셨습니다. 아끼려던 5만 원이 300배의 지출로 돌아온 겁니다. 65세 이후 건강 상태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여행도, 취미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도 전부 사라집니다. 반대로 매달 10만 원을 건강에 투자해서 10년을 활기차게 보낸다면 그 투자 수익률은 그 어떤 금융상품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식단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비싼 영양제보다 좋은 고기와 채소가 우선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운동 프로그램을 하나쯤 유지하세요. 혼자 하는 운동보다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지도를 받는 운동이 부상 위험을 낮추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지역 복지관의 실버 체조 프로그램도 좋고 한 달에 4에서 8회 헬스 트레이너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비용은 소비가 아닙니다. 노후에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유지 비용입니다. 이 항목은 은퇴 후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지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직장도 없는데 누구를 만나겠어 라는 생각, 혹은 밥 한 끼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자주 만나겠어 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관계는 조용히 단절됩니다. 그런데 그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일반 노인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건강 위험을 지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결국 몸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인간관계 비용을 무한정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가성비 있는 관계 유지입니다. 예전처럼 거창한 술자리나 골프 접대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책하고 가벼운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어도 노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와 점심을 먹는 3만 원, 한 달에 한 번 소모임 회비로 내는 만원,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좋은 투자입니다. 치매 치료에 들어가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비교하면 정말 새 발의 피입니다. 돈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주식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손을 잡아줍니다. 응급실에 데려다 주는 사람, 혼자 울 때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
그 존재가 노후를 지탱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지지해줄 사회적 울타리를 만드는 비용은 결코 줄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현금 흐름 투자 비용, 즉 재무 공부와 자산 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 항목을 들으시면 나이 들어서 무슨 투자 공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그 생각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10억 자산가가 노후에 파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산 규모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쓸 현금이 없어서입니다. 부동산 하락기나 경제 위기가 오면 자산 가치는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이나 연금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큰 자산 하나가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작은 수입 여러 개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 주식, 임대 수입 등 여러 파이프를 만들어 두는 것, 이것이 현대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를 어떻게 만들지 공부하는 비용을 절대 줄이지 마세요. 최신 금융 트렌드를 배우고 내 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하는 교육비나 도서 구입비는 은퇴 후에도 필수 지출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는 무슨 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야금야금 먹히게 됩니다. 물가가 매년 3%씩 오를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산은 매년 3%씩 줄어드는 겁니다.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15,000원 투자로 시작하세요. 연금 관련 책 한 권이 연금 수령 방식을 바꿔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경제 채널 구독, 지역 평생학습관의 재테크 강좌, 모두 훌륭한 투자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비용. 두 번째, 인간관계 유지 비용. 세 번째, 현금 흐름 투자 비용.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지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5년, 10년 후에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략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전략은 줄일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